항상 감사합니다. 예. 아, 이미 부분합이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추가한다고 할 때 꼭 해야 될 작업이 뭐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는 겁니다. 2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내용이고 추가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한다. 자,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워크시트에 포함된 메모 인쇄.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경로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설정을 딱 누르면 자,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메모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느냐 그 문제예요. 다시 한번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들어가야 메모가 나오느냐. 메모는 이 시트에 있어요. 시트. 여백은 뭐냐면요. 좌우 여백을 설정하는 거예요. 좌우 여백. 좌우 여백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뭐 가로 세로 맞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머릿말 꼬릿말에서는 머릿말에 무엇이 들어가고 꼬릿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이 밑에 볼게요. 이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다 알아야 되니까 사실 스프레드시트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컴퓨터 일반에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엑셀 문제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목표는 10개 이상 맞는 겁니다. 10개 이상.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 컴퓨터 일반 부분에서는 16개 이상 맞는 거예요. 그럼 몇 개예요? 26개죠. 24개 이상이니까 합격이죠. 작전을 짜자고요. 작전을. 자, 시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메모 어디냐? 메모 있죠. 메모 없음, 메모 표시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나오죠. 시트에 있습니다. 예. 요 눈금선도 이건 지금 현재 출력하면 하얀색 종이로 나와요. 근데 이 눈금선도 출력할 거냐 물어볼 때 체크하면 이 눈금선도 출력이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게 뭐 맞잖아요. 64%면 낮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경로까지 다 알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계속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중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연도와 월만 입력했어요. 일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1이 들어가요. 1. 자동으로 1. 기본값이에요. 자, 셀에 4/9. 이게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뭐냐 하면 4/9 이렇게 하면 4월 9일이 나와요. 또 하나는 4 빼기 9.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날짜 또한 숫자예요. 날짜, 시간, 숫자 이 세 가지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4월 9일로 나타납니다. 날짜 및 시간 데이터의 텍스트 맞춤은 기본적으로 자, 숫자는 무슨 정렬? 오른쪽 정렬. 날짜도 숫자라고 했죠? 오른쪽 정렬돼야죠. 왼쪽은 문자일 때에만.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컨트롤 세미클론. 그죠? 컨트롤 쉬프트 세미클론. 실제 쉬프트를 눌렀으니까 세미클론이 아니라 뭐겠어요? 클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냥 한 거예요. 어차피 키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걸 굳이 따지자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하나의 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면 자 컨트롤 세미클론 누르면 오늘 날짜가 나오고요. 이때 쉬프트까지 같이 포함하면 시간까지 나옵니다. 해보죠 뭐. 자 컨트롤 클론 날짜 나왔죠? 그 밑에다가 컨트롤 쉬프트 클론 하면 시간 나오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내려가죠. 다음 중 아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 간 값을 비교하는 차트를 작성하려고 한다. 자, 여기도 각 다 비교가 그러니까 차트는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확인해서 보는 건데 얘 보면 얘네들이 이름이면 얘가 항목일 거예요. 얘가 항목이고 얘네들이 범례일 거예요. 그러면 항목과 범례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로막대, 꺾은 선형, 방사형은 항목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원형은 법리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요 법례는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원형. 항목에 들어가는 요 법례는 딱 한 개만. 즉 1사분기면 1사분기 하나, 2사분기면 2사분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형은 여러 개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어렵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축 하나로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개를 비교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원통형이라는 건 있는데 원통형은 가능하지만 원형은 안 됩니다. 자, 다음 들어가고요. 자, 보죠. 이제 이 함수가 나와요. 함수가.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만 조금 인지를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함수가 아직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일주일, 오늘까지 하면 딱 일주일을 배운 건데 한 다음 주 정도 돼야 아마 여러분들이 함수에 좀 눈이 좀 뜨일 거예요. 자, 우선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판정이 나올 건데요. 이 판정이 뭘 보고 하냐면 이 총점을 보고 한대요. 총점이 160점 이상이면 우수. 정의가 됐죠. 그러면 if 함수에서 요 F2 총점이 첫 번째 거가 이렇게 160 이상이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왔죠. 다시 if 들어갔죠. 왜 다시 if 들어갔냐면 자, 나타내고자 하는 게 우수, 그 다음에 100 이상 160 미만이면 보통, 그 다음에 100 미만이면 노력. 세 가지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할 때는 손가락 하나 펴서 if 두 번 써야 돼요. 자, 금, 은, 동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금, 은, 동 세 가지를 구하고 싶다면 손가락 하나 펴서 if 몇 번 써요? 두 번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상, 금, 은, 동 이렇게 네 개를 구해야 된다. 손가락 하나 펴서 if 몇 번 써요? 세 번 써야 돼요. 그래서 if가 두 번 들어간 게 맞는 건데 우선 첫 번째는 160 이상이면 우수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 조건에 맞으면 우수다. 그런 다음에 보통과 노력이 남았죠. 이 두 개를 다시 분류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다시 쓰는 거죠. 다시 써서 이번에는 뭐 100 이상, 600 미만. 어쨌든 600 이상이 정리됐으니까 100 이상을 나타내주면 자동으로 600 미만이 되는 거죠. 왜요? 600이 넘어가면 우수로 바뀌어버릴 테니까. 자, 100 이상만 나타내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이 되는 거고. 그 외 나머지는 다 뭐로 해라? 노력으로 해라. if 두 번 썼으니까 괄호도 두 번으로 닫아준 겁니다. 이게 if 함수의 형식, 틀이에요. 틀. 5화라는 함수 쓸 필요 없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할 게 이거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넘어갑니다. 한번 필요하다면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메모장에서 입력한 거는 뭐 스페이스바가 띄어쓰기가 됐던 쉼표가 됐던 구분하는 항목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 항목으로 이 칸칸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텍스트 나누기라고 해요. 메모장으로 만든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셀에다가 뭐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계속 입력했다가 얘네들 한꺼번에 딱 나누는 거. 이런 건 아마 실기 때 그 부분이 아마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때 살펴볼게요. 자, 영역을 선택한 후 데이터 탭에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 도구의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 자, 이거죠. 데이터에 텍스트 있죠. 그렇죠?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텍스트를 딱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나눌 수도 있어요. 셀에서 원본에서 나눌 수도 있는데 우선 이걸로 할게요. 텍스트를 누르면 창이 하나 딱 뜹니다. 텍스트 가져와야겠죠? 가져와서 걔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마법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문제를 가지고 해본다고 했습니다. 마법사가 실행된다. 맞습니다.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나누어진 열을 선택한 후 드래그하여 열의 순서는 못 바꿔요.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열을 보이지 않게 할지 보이게 할지를 선택할 수는 있어도
열의 순서를 바꾸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각 열을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은 지정할 수 있어요. 어떤 서식으로 쓸지는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구분기호를 쓴 게 아니라 열의 너비라는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열의 너비를 이렇게 간격을 조정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 실기로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서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넘기세요. 열의 순서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만 정의를 해두세요. 자,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매크로 나왔죠. 아까 매크로 하나 나왔고 이거 매크로 나왔습니다. 두 문제 나와요. 꼭 나오니까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몰라도 풀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실기한 만큼으로. 매크로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되면 맞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구하는 거죠.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자, 한 번 작성된 매크로는 삭제할 수 없다. 이거 알죠? 어디서요? 그렇죠. 수식에 들어가서 매크로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렇죠?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개는 틀렸고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네요. 자, 매크로 작성을 위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따로 설치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하면 자동 엑셀에 들어있는 비주얼 베이직이 알아서 그 순서대로 다 저장을 시켜주죠. 따로 설치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틀린 내용이에요. 4번이 맞는 건데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좀 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 과정을 자동화하는 이 기능, 이게 정의죠. 매크로에 대한 정의. 자, 그래서 옳은 거는 4번입니다. 자, 계속 보죠. 자, 이런 함수 부분이에요.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산 대리점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지 않은 거 구하라고 했어요. 세 개는 맞고 하나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건 어떻게 써요? 1번은 각각 셀 D2 부산에 대한 D2 더했고 또 부산에 대한 D4 구했고요. 또 부산에 대한 D9을 직접 선택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선택했습니다. 참 함수 못 쓰는 거죠. 이 함수 이렇게 해도 맞긴 맞지만 참 함수 참 어렵게 쓰네요. 그렇죠? 이래도 답은 나오니까 맞는 겁니다. 자, sum if. 자, sum if에서 우리가 지금 부산이라는 A2부터 A9까지를 다 잡은 다음에 if가 나왔으면 두 번째 인수를 끈따옴표를 묶어서 부산이라고 직접 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실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 D2에서 D9까지 다 잡았어요. 맞죠? 우리가 익히 썼던 sum if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쓸 땐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필드 제목을 꼭 포함해라. 그죠? 다시 한번 필드 제목을 꼭 포함해라. 자, 그래서 필드 제목인 A1부터 D9까지를 다 잡았고요. 전체 다 잡았으니까 데이터베이스죠. 그중에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에 대한 필드 제목인 D1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그 다음에 부산이죠. 부산인데 그냥 A2만 잡으면 안 되고 필드 제목인 A1부터 A2까지를 다 잡았어야죠.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볼게요. 4번도 sum if니까 if가 뒤에 나왔으니까 큰 따옴표를 묶어야 되지 않나요? 예. 글씨를 쓸 때 글씨를 써야 되니까 부산이라는 글씨를 써야 되니까 큰 따옴표를 묶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직접 A2를 선택했다면 뭐 채우기 핸들로 내릴 것도 아니잖아요. 부산을 직접 클릭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2% 끝나는 것을 큰 따옴표로 묶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 큰 따옴표로 묶은 거예요. 근데 쓰지 않고 그 부산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한다면 큰 따옴표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다음 들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할 때는 꼭 필드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우선 카운트 블랭크. 카운터 블랭크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카운트 블랭크는 빈 셀만 선택해 줍니다. 카운트는요.
숫자만 세줘요. 숫자만. 만약에 T 뒤에 A가 붙었다면 카운타가 됐다면 비어있지 않은 셀들은 다 카운트를 해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먼저 빈 셀 A2 하나, A2 하나, A7 하나. 두 개죠. 더하기 카운트 숫자만 셀게요. 자, 6 들어가 있는 A5 셀,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있는 A6 셀. 두 개 합치면 몇 개예요? 총 4개. 답 1번이네. 그죠? 와, 이런 것도 58%밖에 안 됐어요. 야, 이건 정말 찍은 거죠. 그냥 58% 정도면은. 찍어서는 절대 8개 이상 못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소수점 자동 삽입의 소수점 위치를 3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숫자 5를 입력했대요. 자, 고급에서 한번 해보자. 데이터에 더보기에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갔습니다. 고급에 들어가서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 주는 게 현재 소수점 자동 삽입을 눌렀고요. 문제에서도 자동 삽입돼 있죠. 예. 소수점 자동 삽입되고 3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자동 삽입은 하지 않고 2로 돼 있는데 자동 삽입 누를게요. 그리고 3으로 바꿀게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5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소수점 자릿수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5가 그냥 아예 소수점 자릿수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걸로 해놓고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지 이건 잘 하지 않아요. 자, 자동 삽입하지 않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아마 다들 대부분 요 4번을 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1번이 답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날짜, 연도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자, 우선은 연도를 구한대요. 그러면 이거 해봤었죠? 투데이라는 함수는 인수가 없어요. 연, 월, 일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연도로 묶어버리면 연도만 나오겠죠? 답은 3번. 넘어갈게요. 이런 건 그냥 안 맞추면 맞출 게 없어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보기 탭에서 창 그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창 그룹. 자, 우선은 창에 나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틀 고정이 있어요. 나누기와 틀 고정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걸 좀 보여줄게요. 보기에서 창이 있습니다. 보기에 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틀 고정을 딱 누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선 클릭했어요. 틀 고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게 수평과 수직에 선이 하나 생겨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선이 안 나와요. 자, 이걸 해제하려면은 다시 틀 고정에 들어가서 틀 고정 취소를 눌러야 해제가 됩니다. 하나 더. 선택한 셀의 위와 왼쪽에 생기죠? 이번엔 나누기를 할게요. 나누기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 선택한 셀의 위와 왼쪽에 생기죠, 둘 다. 자,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건 어때요? 위아래 화살표 나오네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여지죠?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틀 고정은 위치를 바꿀 수 없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사라지죠? 더블 클릭. 사라지죠? 하지만 틀 고정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럼 틀 고정과 나누기 왜 하느냐? 항상 보여지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항상 보여지고 싶은 부분을 보여지게 해서 나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나란히 보기를 클릭하면 두 개의 통합 문서를 동시에 비교 보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란히가 있는 거예요. 숨기기를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현재 워크시트를 숨기기는요. 워크시트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통합 문서를 숨겨버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거는 많이 알 수 없는 거라 지금 정답률도 44%밖에 안 돼요. 자, 우선 나누기 한번 볼게요.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창 구분선을 더블 클릭한다. 네, 아까 나누기에서는 더블 클릭했을 때 창 취소됐죠?
하지만 틀 고정일 때에는 더블 클릭으로 취소가 돼야 한대요. 이건 안 돼요. 틀 고정은 안 돼요. 자,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진 여러 개의 통합문서를 한 화면에 모두 표시되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는 2번이에요. 다음 들어가죠. 다음 중 데이터 정렬입니다. 정렬 알죠? 자, 부분할을 하기 전에 항상 정렬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정렬에는 할 때는 정렬할 기준이 있었죠?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된다. 그렇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사용자가 만들었다면 그 만든 대로 정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색상별 정렬이 가능하여 글꼴 또는 셀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네, 알아두세요. 자, 정렬 옵션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열 방향 또는 행 방향으로 선택하여 정렬할 수 있다. 행렬, 정렬됩니다. 자, 표에 병합된 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병합된 셀은 맨 아래쪽에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병합됐다면, 둘이 합쳤다면, 셀 병합이 됐다면 그것은 정렬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정렬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다시 한번요. 정렬을 할 때 셀이 합쳐진 부분은 정렬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정렬 대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시나리오 나왔네요. 시나리오. 자, 지금 이제 시나리오 추가를 누른 상태죠. 셀 변경 셀은 B6셀이 돼 있고요. 이름 정의했을 겁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뭐 보호라고 돼 있고요. 변경 금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라고 돼 있습니다. 데이터에 있죠?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 안에 있죠? 가상 분석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시나리오,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추가 단추를 눌러서 나타난 겁니다. 자, 변경 셀은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의 그룹이며 하나의 시트에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32개까지 이걸 또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런가 보다 하세요.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제 나왔던 거를 많이 풀어봤지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낸 문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숫자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는 아마 거의 다 맞다라고 봐도 뭐 무관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알고는 있자 이거죠.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설명은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반드시 이거 반드시란 말 나오면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보호의 체크박스는 검토, 내용 변경, 시트 보호를 선택한 후 경우에만 자, 만자가 들어갔다고 100% 틀린 건 아니에요. 네, 100% 틀린 건 아닙니다. 90% 이상 틀리다고 했지 100% 틀리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3번이 여기선 틀린 거고요. 4번은 그렇구나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차트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꼭 나와요. 알고 있어야 돼요. 세로축의 주 서식에서 주 단위 간격은 95로 돼 있다. 주 단위 간격이 95예요? 주 단위 간격은 얼마예요? 5씩 올라갔잖아요. 주 단위 간격은 95가 아니라 최대값이 95겠죠? 최대값이. 네, 틀렸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겹치기는 0, 값은 0보다 작은 음수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음수고요.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양수예요. 오히려 거꾸로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수면 겹쳐질 것 같죠. 그렇죠? 음수면 떨어지는 거고 양수면 겹치는 겁니다. 자, 보면 데이터에서 0을 기준으로 음수값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게 사이가 떨어진 거예요. 맞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네요. 영어 데이터의 레이블은 안쪽 끝이 아니라 바깥쪽 끝이죠. 바깥쪽 끝. 바깥쪽 끝, 안쪽 끝이 아니라 바깥쪽 끝입니다. 가로가 이거잖아요. 이게 항목이죠. 가로축에 주눈금과 보조눈금이 함께 표시돼 함께 표시되지 않았어요. 주눈금만 나온 거지. 보조눈금이면 요 사이에 선이 더 있어야 돼.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요 사이 선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이거 정리 잘 하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중 차트의 범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그랬어요. 자, 범례. 자, 범례는 뭐예요? 항목이 있으면 데이터들을 따로 선택할 텐데 그게 범례죠. 자, 위에 다시 보면 다시 앞으로 이전으로 넘어가면 요게 항목이고
경영과 수학과 정보과 평 이게 항목이고 국어 영어 요게 바로 법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법리의 위치는 법리의 서식 대화 상자나 레이아웃 탭, 레이블 그룹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레이아웃 탭에 레이블 그룹에 있어요, 법리가. 차트에서 법리 또는 법리 항목을 클릭하면 딜리트를 누르면 예, 제거됩니다. 이거. 법리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제거돼요. 기본적으로 법리 위치는 차트의 다른 구성 요소와 겹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럼 4번이 틀렸네요. 마우스로 범위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의 크기 및 위치는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얘는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가 깨져요. 마우스로 직접 클릭 들어가면 안 된다. 차트에선 마우스로 직접 클릭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했었죠.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한 거 설명을 쭉 들었으니까 시간이 없다면 이 밑에 거는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한 거로 그냥 넘어가고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서 못해도 35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수업 끝나고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인터넷에 들어간다. 인터넷 창에 들어가서 상공회의소 들어가면 자격평가단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고 개별 접수 하려면 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 잘 하시고 개별 접수 들어가서 시연 접수해서 로그인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로그인 좀 해서 좀 볼게요. 로그인해서 시연 접수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모두 동의하고요. 뭐 위에 내용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고요. 약관 동의한 다음에 컴퓨터 필기 2급 됐죠? 저는 지금 다음이 안 돼요. 저는 이제 합격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뜨는데 다음 누르면 지역이 나옵니다. 처음에 지역 선택하고요. 여러분들 시험 볼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날짜하고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 나오면 각 그 지역에 해당하는 여러 그 시험장들이 있어요. 그 시험장들을 선택하면 날짜와 시간이 나와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신청을 하세요. 다음 주 중으로 다시 날짜들 다 잡으세요. 다음 주가 좀 부담스러우면 아마 이거 거의 다 마감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일까지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죠, 총. 여기 이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을 다 봐야 돼요. 합격은 바로 나와요. 시험 보고 나면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오는데 시험 보고요. 꼭 시험 보셔서 합격하고요. 자, 이때 수업 끝나면서 이 주 안에 여러분들이 꼭 실기 시험도 봐야 됩니다. 이 주 안에 실기 시험도 봐서 실기 시험 합격은 바로는 안 나올 거예요. 다 한 주 정도 후에 나올 텐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안 하면 시험 다 마감돼 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시험 접수를 이 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 상설 시험이 아니라 CBT 했던 거 여러분들 다 연습 다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필기는 마무리 짓고요. 자, 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죠? 듣는 것도 힘들죠?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좀 어려운 길을 택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좀 힘을 좀 써보죠. 음, 이제 13년도 1회인가요? 이거 할 차례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몇 회 할 차례죠? 13년 3회인가요? 3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거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3회 시작할게요. 자, 먼저 엑셀 우선 PDF 파일부터 열겠습니다. PDF 파일 열어가지고 그래야 우리 비번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고요. 자, 이제 엑셀 열어서 기본을 체크하죠. PDF 파일 410-954.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력은 패스. 입력은 안 할게요. 2번 작업부터 하죠. 자, A1부터 H1까지 잡고 A1부터 H1까지 잡고 셀 병합 후 자, 맞춤해서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 들어갑니다. 글꼴에다가 굴림체 적용했고요. 크기는 18이네요. 18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까지 선택했습니다. 또 있나요? 지정하시오. 예,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A16에서 A16부터 E16까지 컨트롤 눌러서 A17에서 E17까지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고요. 셀 스타일은 강조 6이라고 되어 있네요. 셀 스타일 여기네요. 셀 스타일에서 강조 6. 강조 6이니까 제목이고요. 여기 있죠. 강조 6 요거네요. 주황 강조 6 선택합니다. 셀 스타일 강조 6을 지정하시오. 네, 끝났고요. 자, A1셀에서 수도권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글자 잡아서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 눌러서 변경시켰습니다. 자, A17셀 H17셀이 여기죠. H17셀에 메모 집어넣을게요. 자, 메모는 아까 우리 필기했을 때 했던 거 좀 적용하면 페이지에서 여기 페이지 설정에 들어갔을 때 시트에 메모를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출력할 때 메모도 나타내게 할 수 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메모 삽입 들어갔고요. 백스페이스 반으로서 다 지우는 거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 판매액 합계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띄어쓰기 있는데 안 하면 안 되고 없는데 하면 안 돼요.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 들어가야 맞춤이라는 게 뜬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삽입 글꼴이네요. 글꼴 먼저 하죠. 자, 홈에 들어가서 맑은 고딕 엔터 쳤고요. 글자 크기 11 스타일 볼까요? 굵게 채우기색 노랑 굵게 채우기색 노랑 와서 굵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색 노랑 페인트 잠시만요. 메모에서 채우기 노랑이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자, 노랑 있죠?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맞춤은 자동 맞춤. 맞춤은 자동 크기 조정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 들어가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메모 서식도 글자 안에 하면 안 돼요. 테두리에서 해야 돼요. 화살표 끝에 네 번 화살표 있을 때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서식 여기에서 여기서 색 및 선에서 빨리 노랑으로 해주고 맞춤은 자동 크기 체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표시되라고 했으니까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메모 숨김
표시하기 숨김을 눌러서 어느 셀에 마우스를 갖다 놔도 다 나타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4번이 제일 많네요. 자, 5번 A3에서 H17까지 다 잡아서 모든 테두리를 설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 작업이 끝났어요. 자, 3번 작업 바로 넘어갑니다. 3번 작업 보니까 F4에서 F23, F3에서 F4에서 F23까지 영역에서 이달 결제 금액이 상위 10% 이내인 곳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기울임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나타내 주는데 유형은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을 이용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10% 이내인 곳에 그랬습니다. 상위 10% 이내인 곳. 자, 보도록 하죠. 조건부 서식에서 보면은 상위 하위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상위 10%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게요. 나왔죠? 그 중에서 상위 10% 되는 곳에 자, 요 서식을 좀 지정할 건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용자 지정. 여기 기본에 있는 거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없잖아요. 자, 취소하고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글꼴 스타일이 굵은 기울임만 지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굵은 기울임을 지정하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건 서식의 상위 10%에 대한 거에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굵은 기울임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럼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기본 작업 3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또 해봐야 돼요. 네? 꼭 해보세요. 자,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 1번부터. 우선 부분합이라고 돼 있네요. 분석 작업인데 제가 부분합이라고 미리 말을 해버렸네요. 뭐 다 잡죠 뭐. 다 잡고. 먼저 뭐 해야 돼요? 정렬해야 되죠. 지역에 대한 정렬 기준 오름차순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에 가서 정렬 기능 들어가겠죠. 정렬에 들어가서 정렬은 67명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이 되겠죠. 지역으로 하고 오름차순으로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먼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나오네요.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들어가야 되죠. 데이터에 개요 부분에 들어가면 이 부분합이 있습니다. 부분합 들어가서 자, 지역이 돼야 되죠. 지역 잘 잡혀 있네요. 우리가 정렬을 한 것이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룹화 항목 또한 지역이 돼야겠습니다. 함수 보죠. 지역별로 매달 합계 함수는 합계고요. 매달 합계 잘 선택돼 있네요. 예, 뭐든지 하나는 선택돼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건 해제해야 되는데 잘 선택돼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밑에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처음에는 확인 누르세요.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갑니다. 추가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체크 해제해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최대값이래요. 그러니까 함수는 최대값이고요. 최대. 자, 메달 합계가 아니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선택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안 하신 분 체크하고 체크 해제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끝. 부분합 분석 작업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데이터 표 나왔네요. 자, 데이터 표는 우리가 첫날 한번 해봤을 겁니다. 첫날. 자, 뭘 구하는지부터 볼까요? 아르바이트 급여표는 시급,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급여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시급, 근무 시간의 변동에 따른 급여 합계의 변화 영역을 계산합니다. 급여 합계가 어떤 거죠?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을 복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는 한 다음에 요 CO 셀을 선택하고 입력 단추만 누르세요. 그럼 이 값이 그냥 이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세요. 이것처럼 간단하고 편한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역을 다 잡으세요. 다 잡았습니다. 다 잡고 자, 행이 뭐예요? 행이 시급. 열은요. 근무 시간이죠. 행이 시급, 열이 근무 시간입니다.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 예측이라는 데로 가서 가상 분석 들어갈게요.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로 들어가서 자, 행에 있는 게 뭐라고요? 시급. 그러면 여기 급여표에서 시급을 선택하는 거고요. 열에서는 열은 뭐죠?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이 표에서 요 시급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합계이기 때문에 합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측에 들어가서 가상 분석에 이 데이터 표에 들어갔을 때 현재 여기 나타내고자 하는 것 자체 뭐 이제 이건 어려움 없죠. 계산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만 잘 해주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죠? 저도 많이 힘드네요. 매크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